이 대륙에 철도가 넣어지니까 그 폭발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전기기관을 영국에서 만들고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는데 전기기관차와 증기선을 통해서 영국을 넘어서게 된 나라가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기보다도 석유를 발명해가지고 이게 무슨 엔진이 되죠? 디젤 엔진이 됩니다. 디젤 엔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증기선이 나중에는 이제 디젤 엔진이 되면서 항공모함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호쇼입니다. 일본의 호쇼. 자, 그런데 전기기관보다 더 효율적인 게 석유 에너지로 만든 디젤 엔진이죠. 그죠? 디젤 엔진. 그래서 뭐 전기기관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젤 기관으로 미국이 이제 군함과 자동차와 이런 걸 모든 걸 만들면서 영국을 뛰어넘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건성합니다. 여기다가 1876년 100년 만에 뭘 만들죠? 뭘 발명하죠? 전기를 발명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은 전기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전구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전기와 빛을 만들면서 뭐가 생기죠? IT 산업이 생기잖아요. IT 산업이. 컴퓨터가 생기고 IT 산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나오죠. 원자력이. 자,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1950년 7월 8일 날 세계적인 물리학자 시즐러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원자력 기구를 만듭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에 가입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50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 폐허 가운데 이 원자력의 위력을 알고 원자력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1950년도에 여러분 보세요. 삽 가지고 비용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때는 정말 시멘트도 제대로 못 만들 때고 비료막 생산할 때예요. 그리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 때 이미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최초로 고리 원전소에서 50만 킬로와트의 원자력을 생산합니다. 50만 킬로와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억 킬로와트입니다. 세계 전기 생산량의 원자력 생산량의 최고 1위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뭘 테스트하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충전하는데 미국에서든지 싱가포르든지 영국에서든지 충전을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빨리 될까요? 한국이 충전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기도 전기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의 질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기 원자력 시장에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기의 질이 제일 좋아요. 이 제레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한 문명과 한 국가가 멸망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산림이 파괴될 때.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고갈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가 등장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에너지가 고갈되고 산림이 파괴돼도 탁월한 지혜의 지도자가 있으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풍부한 자연과 에너지가 있어도 지도자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인류의 모든 문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900년도에 한반도 살림 지도입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조선을 뺏어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0년도에 살림 지도입니다. 그 당시에 남한은 거의 헐벗었어요. 빈둥산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 노양산 이쪽만 살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삼천리반도 군수강산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실록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식목일 때마다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깡통에다가 송충이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대한민국은 삼천리반도 군수 회복을 했고 북한은 워낙 못 사니까 고난의 행군 때 못 사니까 살림을 훼손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거의 빈둥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북한의 국가문장이거든요. 북한의 국가문장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풍발전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북한의 모든 산업시설과 공업시설을 세웠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북한에 또 낙착한 강이 많잖아요. 청천강, 희천강, 구전강. 이래서 북한의 모든 전력시설을 거기다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북한은 전력 총생산량이 20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리고 요 수풍발전소는 이 수풍발전소에서만 60만 킬로와트를 생산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이 만주를 먹기 위해서 세운 게 수풍발전소입니다. 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당시 아시아 최대였습니다. 세계 최대는 후보 댐으로 200만 킬로와트고 아시아 최대로는 그 당시에 60만 킬로와트 수풍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200불이었어요. 남한은 60불이었고. 이렇게 강력한 산업시설과 에너지를 가지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사력을 확장해서 남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바로 전후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있어야 산다. 그래서 원자력을 개발해서 지금은 한국이 원자력 세계 1위가 된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 풍부한 걸 다 망가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2002년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반도 4.8선을 딱 수평선을 경계를 해가지고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은데 체제 하나 다른 것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완전히 빛의 나라로 회복을 했고 북한은 완전히 어둠의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산업시설과 모든 자연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 2,500만의 영혼도 망가뜨린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체제와 지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0년도 지도입니다. 요거는 작년 2015년 지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살았고 모든 산업시설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친일파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민족정기가 있는 전국에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를 청산했죠. 그러니까 친일파로 두드려 맞아 죽게 생긴 사람은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북한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북한은 소련이 김일성을 통해서 불법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죠. 그리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33세 소련군 대위 김일성
김일성기를 통해서 세우려니까 많은 엘리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북한 정권에서 한 건 뭐냐면 친일파에도 좋다. 북한 정권에 도와주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일 엘리트들은 거의 다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군 공군 장교 출신의 이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지금 팬텀기 한 대가 약 1억 불쯤 하나요? 비행기 한 대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비행기를 구해요? 조종사를 구해요? 네? 비행기는 버려도 조종사는 살려야 됩니다. 왜? 비행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탁월한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파일럿가 격추하면 생명을 걸고 파일럿을 구출하는 부대가 있죠. 그죠? 파일럿만 생명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파일럿을 교육시키려면 최고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가 파일럿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나고야 항공대에서 공군 최고의 장교가 되니까 최고 엘리트죠. 어디로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한의 공군을 창설해가지고 남침할 때 북한은 미국기가 29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기도 제대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친일 엘리트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세운 게 북한 정권입니다. 자, 이런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학자들을 다 유혹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 이런 좋은 시설과 에너지가 많으니까 북한에 올라와서 연구를 하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교수의 70%를 다 유혹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기 박사입니다. 이승기 박사. 이승기 박사는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월북을 유도에다가 언제 넘어갔냐? 1950년 7월 26일 날 넘어갔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한 달 만에 넘어갔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승기 박사가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 적화동이 됐다. 끝났다. 그래서 그때 올라간 거예요. 차마 안 온다고 있다가 전쟁이 한 달 됐을 때 대한민국 끝났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북한의 모든 산업시설과 에너지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핵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 그래서 생화학무기가 사실은 더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역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의 일종 아닙니까? 사스라든지. 그래서 지금 사실 통일이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니 말씀드린 대로 핵 위협이 아니라 이 생화학 무기 때문입니다. 이걸 빨리 통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를 완성하려면 무슨 실험을 해야 돼요? 생체 실험을 해야 돼요. 생체 실험. 그러면 생체 실험을 누굴 대상으로 하겠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왜? 공산주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 소지해도 북한에서는 정치범 소에 들어갑니다. 또 김일성 우상화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범들을 수용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는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레닌 배지, 레닌 과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안 넘어가고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사실 최초의 노벨 화학상을 탈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범자가 됐습니다. 이승기 박사, 비난론
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화학 무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김정일 그 추대될 때 제 맨 앞에서 박수 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10분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